공소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것은 자본시장법입니다. 예. 이것은 뭐 다들 잘 아시죠? 2010년부터 2012년, 그러니까 벌써 뭐 26년 전인데 그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그리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등과 공모하여 주가 조작을 했다. 그래서 김건희는 8억 1천만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뭐 이하가 아니고 이상의 이게 센 거예요. 1년 이상이면 그럼 뭐 어디까지냐? 유기징역의 상한은 5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 50년 이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주가 조작 이런 경우에는 먹은 돈은 당연히 추징을 합니다. 8억 1천만 원은. 뺏어온다 이거야. 그거는 부당하게 먹은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이니까 당연히 뺏어와야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징벌로, 벌로, 돈으로 조지는 금융치료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징역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벌금, 돈으로 징벌을 하도록 돼 있다. 벌금 때리도록 돼 있다. 예, 벌금이 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벌금이 셉니다. 먹은 돈에 6배까지 벌금을 때리도록 돼 있다. 그러면 먹은 돈이 8억이다. 6, 8이 48. 48억까지 벌금을 때리도록 돼 있다. 우선은 법리에 맞는 형량이 얼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판사의 성향을 좀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 이진관 판사님은 적극적으로 때릴 것이다. 그럼 좀 더 세게 조정을 하고. 오늘 이 우인성 판사님은 저도 잘 아는 후배입니다. 저하고 사법고시 동기고. 네. 뭐 그야말로 무색무취. 예. 그래서 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스타일. 뭐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스타일. 정치에 관심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란 사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변호사들도 뭐 내란죄 이번에 처음 보는 거예요. 찾아봐야 아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죄형 법정주의 원칙, 죄와 형벌은 법률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있어야 때릴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1년에서 50년까지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바운더리 내에 형을 선고하라. 그래야 전국적으로 판사들이 거의 통일적인 어떤 판결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재량이 있죠. 뭐 3년에서 뭐 7년. 뭐 또 7년에서 10년 요 안에서 판사가 재량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가급적 또 기본은 이렇다. 뭐 3년에서 7년이라면 기본은 뭐 4년이다. 그런데 감경하면 3년이다. 가중하면 7년이다. 그러면 감경 요소는 뭐다? 가중 요소는 뭐다? 감경 요소는 대표적으로 뭐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 금액을 다 돌려주고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초범이다. 예. 가중 요소는 전과가 많다. 동종의 전과가 많다. 반성도 안 한다. 돈도 안 돌려주고 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이 국정을 농단하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했다. 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못하도록 다 덮어버렸다. 굉장히 재질이 나쁜 것이죠. 예, 콜걸이 아니고 콜검이다. 검사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한테 와. 검사들 휴대폰 다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가 오히려 검사를 조사하는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질이 나빠도 너무너무 나쁜 거야.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는. 그렇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감경할 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지금 말씀드린 그 감경 요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김건희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 이제 먹은 돈이 얼마냐? 몇백억을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가 조작해서. 예, 이거는 돈이 8억 1천만 원이단 말이에요. 8억 1천만 원. 그러면 요 구간 1억 미만, 1억에서 뭐 몇 억까지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5억에서 50억까지.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 5억에서 50억까지로 하면 8억이면은 그 금액이 적은 구간에 속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중 요소가 너무 많다. 가중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가중 요소를 최대한 적용하면 징역 7년입니다. 7년. 그거밖에 안 되냐?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어. 뭐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바꿔. 앞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 조종하면 무기징역 사형시킨다. 법을 바꾸라고.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대법원에 또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쁜 경우는 뭐 사형시킨다, 뭐 무기징역이다 하면 그때 할 수 있겠죠, 판사가. 근데 지금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왜 징역이 약하냐 또 막 이런 사람들이 극좌예요. 극좌 15%. 뭐가 극좌냐 변호사님, 15%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이 많던데 이렇게 무대포 이런 사람들이 극좌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재명이 좋아 이런 인간들이 극좌다 이거야. 이재명이 뭐가 그렇게 좋아.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잘하는 거는 박수치고, 엊그저께 보유세 때리겠다는 어떤 그런 거, 너무너무 박수칩니다. 그러나 또 멍청한 짓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검찰하고 야합했다고, 용서하면 안 되지, 그거는. 예. 자, 그래서 자본시장법 부분은 김건희는 양형기준표상 징역은 최대치,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의 최대치에 7년이 선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도 구형의 이 부분은 7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예. 그 양형기준표의 한도, 그 이상을 하고 싶었는데, 그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해봤자 뭐, 그거는 위법이죠, 위법. 예. 예. 그 이상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또 특검도 그 아쉬움을 표했죠. 그 다음에 벌금을 반드시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벌금을, 특검은 20억을 구형했습니다. 8억 곱하기 6배, 6, 8이 48, 48억 중에 20억. 저는 이게 더 세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지금 오늘 재판장이, 국민 전체의 여론, 또 지난번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징역 23년 딱 제 예상대로 저는 25년을 예상했는데 조금 깎아준 거죠. 또 법정구속, 그막 환호를 받고 하는 거를 보고, 이게 정말로 국민들의 뜻이구나. 우인성 재판장도 뭐 상식이 똑같으니까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따르는 형을 때리는 것이 이게 맞다. 왜? 내란에 거의제로인데 뭐 봐줄 게 뭐가 있어. 최고로 때려야지. 그러면 48억 원을 벌금을 때릴 거냐? 한 40억 가까이 때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벌금은 구형보다도 대폭 많이 나올 것이다. 구형 20억보다도 대폭 많이 나올 것이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40억 정도, 48억 정도 풀로 때려버려야 돼. 그러나 뭐 이진관 재판장도 조금 깎아주는 것처럼 조금 깎아준다면 한 40억 정도를 때려야 된다. 자본시장법은 징역 1년부터 50년까지 때리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이 5억에서 50억 사이로 돼 있는데 그 중에 8억이니까 좀 약하다. 그러나 너무 나쁜 짓만 했다. 가중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 최대 7년으로 돼 있으니 이것은 7년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벌금을 반드시 때린다. 6배까지. 8억이니까 6, 8이 48억까지다. 벌금도 최대한 한 40억까지 때려야 된다. 그런데 내란 특검은 김건희 특검은 구형은 2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40억 정도 선고해야 된다. 구형은 7년이었습니다. 그건 똑같이 7년입니다. 양형기준표 표상 최대치가 7년이다. 물론 양형기준표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런 판단은 거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사건은 알선 소재죄죠. 통일교로부터. 네. 이거는 특가법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 수재. 공무원에 대해서 지 남편 윤석열이에 대해서 이 자리도 줘라, 비례대표도 줘라, 통일교로 봐줘라, 윤영호한테 비례대표 국회의원 줘라, 이런 알선 해줄게, 돈 줘. 그래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건진법사가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 샤넬백 2개 2,100만 원, 합해서 8,1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 그리고 1년 후에 최재형 목사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들어가가지고 막 폭로하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돌려줬다. 그리고 샤넬백 2개는 또 이제 다른 마음에 드는 샤넬백 3개와 구두로 또 바꿨다. 자기 돈 좀 얹어가지고 이 물건을 1년 후에 돌려받았는데 그걸 이제 건진법사가 거짓말 하다가 재판이 열리니까 다 자백을 했죠. 그 물건도 다 김건희 특검에 제출을 했죠. 이런 사건이죠. 굉장히 악질이죠. 네, 굉장히 악질이죠. 네. 이거는 대법원 양형기준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사한 양형기준표, 유사범죄, 는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한테 내한테 대출 왕창 해줘, 몇백억 대출해줘, 담보도 없어. 이제 이런 알선 수재죄에 대한 그 양형기준표가 있거든요. 예.
대법원. 이제 그것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거나 공무원 특혜를 줘. 금융기관 부당하게 내한테 대출 왕창 땡겨줘. 금융기관이 더 나쁜 짓이라고 볼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하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인 경우에는 그 동종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하면 여기가 최대치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중 했을 때 최대치가. 그래서 특검도 4년을 구형했고 저 역시도 4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거는 벌금을 병과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에 마지막 명태균.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에 2억 7천만 원 상당 한 70회 정도 여론조사비를 무료로 받았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이가 요구하는 대로 뭐 국회의원을 해줬다, 공천을 줬다, 이 대가성이 있잖아요. 이게 뇌물이거든. 사전 뇌물죄죠. 공무원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뇌물을 챙기고 사후에 이제 대가를 해주는 거. 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뇌물죄 입증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죄, 정치자금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후원금이라든가 당비라든가 이런 게 아닌 금품을 받으면 다 처벌한다. 징역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을 보통 적용을 합니다. 합니다. 명태균이 그 김영선이하고 월급 반팅 사건,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 선고가 이제 지금 이제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5년 이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악질이다. 그래서 특검이 4년을 구형했습니다. 4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견해를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 이렇게 2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여론조사를, 그것도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많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이제 이 일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 이게 굉장히 악질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형이. 이것은 법정 최고형 5년을 때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사실은 형이 약하죠. 정치자금법이. 그래서 특검 4년 또는 이거는 특검 그보다도 더 세게 5년 때릴 수 있다. 이거 뭐 벌금은 별도로는 없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의 최대치 7년, 4년, 그 다음에 법정 최대치 5년, 이렇게 하면은 16년이네요. 특검의 구형은 15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듭을 지으면 아마도 특검이 구형한 15년 또는 한 1년 정도 더 세게 16년 또는 한 1년 정도 뭐 작게 14년, 15년, 16년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징역형이 나올 것이고, 벌금은 특검이 구형한 20억보다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징역형을 이렇게 세게 때린다면 벌금도 세게 때릴 겁니다. 그렇다면 벌금도 최소 30억 이상, 한 40억 정도, 최대치가 68이 48, 48억이니까요. 한 3, 40억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